아마 유산소성으로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지만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섭취를 해서. 아니요, 이게 오히려 내가 먹는 양보다 활동량이 더 많을 때 너무 보호 본능이 생겨버려요. 아, 몸에?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먹는 사람인데 120을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20을 지방을 빼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동량이 20. 네네. 근데 내가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 많이 먹으면 몸을 살찔 것 같잖아. 한 30 먹어. 근데 운동 많이 해야 되잖아요. 200 움직이는 거야. 그럼 몸에서 어떤 걸 일으키냐고 하면 자 20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몸이 200을 움직여요. 네. 그럼 이 몸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럼 몸이 살기 위해서 뭐 하냐고 하면 20을 200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내가 몸에 좋으려고 탄수화물 먹은 거를 지방으로 변환을 시켜요. 네네네. 자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스테이크 혹시 태어나서 드셔보셨어요? 네. 있는 사람들 먹는 그렇죠. 네.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생길 때 한 번씩. 아주 가끔. 네네. 그 고기가 보면 빨간색이 단백질이고 그렇죠. 고기고 그 흰색이 아마 지방.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고깃집에 가서 지방으로 닦는 거 보셨죠? 걔 빨리 타요? 안 타죠. 안 타요? 엄청 오래 가요. 질질 녹잖아요. 그렇죠. 녹잖아요. 그리고 프로틴 빨간 그 단백질 부분은 되게 빨리 타요. 금방 타버리죠. 그죠? 심지어 탄수화물도 올려놓으면 빨리 타요. 그래서 걔네 먹어주면 움직이는 대로 에너지를 빨리빨리 소비를 해버려요. 근데 내가 탄수화물 30을 먹었어. 근데 움직이는 건 200이야. 근데 이 탄수화물을 진짜 탄수화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70을 손해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왜냐면 내가 오늘 다이어트 식사를 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다이어트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좀 지나야 몸이 우리 인지를 한다. 주인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도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도 해봐도 보통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네네. 작심삼일이 많고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자, 제가 보면 10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이만큼의 행동을 함으로써 이만큼 돌아온다는 기대심들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되게 큰 마음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리턴돼서 돌아오는 거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내가 4일 동안, 5일 동안 다이어트 식사를 했어. 얘가 가지는 기대 효과는 어떻겠어요? 막 지금 쫙쫙 빠질 것 같죠. 와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현실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살만 나갔어요. 하기 싫죠. 그럼 이제 일반식 먹습니다. 그럼 몸에서 일반식 들어오면 이 몸은 이 새끼 다이어트 아니네? 그럼 굳이 다이어트 시스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원복이 됩니다. 원복됐어. 근데 또 이때 또 사람은 뭐냐 한 끼 먹었잖아요. 죄책감, 개쩔어, 희망 다이어트. 맞아. 한 끼 먹었으니까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다이어트를 또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굶고 한 끼 살짝 실수해가지고 운동해주고 또 3일 동안 굶었는데 사실 몸에서는 다이어트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굶었잖아. 근데 몸에서 3일 동안 그냥 얘 뭐지? 하고 있다가 다이어트인가 이제 몸을 바꾸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만 시키니까 하라만에. 네, 막말로 20몇 년 한 걸 기준으로 따르는 게 확률상 높겠어요. 한 3일 동안 안 먹었다고 시스템을 바꾸는 게 확률이 높게.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늘 이런 행동을 하면 몸은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성향이 늘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타볼릭 상태로도 빨리 안 가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게 마르신 분들 원래부터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그쵸. 한 3일 뭐 대충 먹고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빼기도 쉬워. 차라리 그 시간이 기니까. 근데 이제 뚱뚱하신 분들은 그 식욕 자체가 많고 활동량이 그렇겠죠. 별로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걸 뭐 해야 되거든요. 많이 먹고 싶은 인데 적게 먹어야 되죠. 움직이는 거 귀찮아해야 하는데 또 많이 움직여야 되죠. 그럼 이 싫어하는 걸 두 개를 하면서 이 다이어터의 어떤 효과는 더 막 급격해진단 말이야. 기대치가 점점 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이 육부는 어쩔 수가 없죠. 한 끼는 또 먹어. 그렇죠. 근데 그 한 끼를 사사로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3일을 했는데. 그쵸. 칼로리 그냥 뭐 400칼로리 러닝머신 400칼로리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빠지고 안 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제가 회원님들한테 표현을 할 때는 몸의 시스템이. 그쵸. 0이랑 1 그리고 10이랑 11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 끗 차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0이랑 11은 10번 먹었느냐 11번 먹었냐고요. 0이랑 1 차이는 안 먹었느냐 그렇죠, 먹었느냐. 차이. 그렇죠. 이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그 한 끼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 시스템을 안 바꿔주는 상황인 거고, 하지만 안 먹게 되면 얘가 일주일 갑니다. 그러면 몸에서 이제 얘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죠. 언제까지 음식 계속 기다릴 거야. 10일 동안 주인님 안 넣어주는데. 그러면 몸에서 좀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해요. 약간 그 대표적인 예로 아침을 늘 안 드시던 분들은 아침 안 먹을 때 안 고파요. 그렇죠. 하지만 아침을 늘 드시는 분들은 아침 굶고 나간 그날은 머리도 안 고파요. 그렇죠. 왠지 공복감도 많고. 그게 이제 엄청 어떤 현상이냐고 하면 자,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 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침을 안 먹는다. 그럼 몸에서 내가 아침에 움직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안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에너지를 언제 확보를 하느냐? 저녁에. 내가 그죠? 저녁에 먹은 거 가지고 있고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이걸 들려고 몸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별로 배가 안 고픈 거야. 근데 이런 거예요. 엄마가 맨날마다 차비 주면은 차비를 맨날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번 차비 안 주면 걔는 되게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겠죠. 근데 차비를 늘 안 주면은 그냥 늘 안 주는 거 기준으로 했는데 돈 주면 그냥 그거 개꿀인 거야. 땡큐지. 근데 그 돈을 올바르게 쓰느냐? 아니요, 올바르게 쓰지도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이렇게 말씀도 드려요. 아침 드세요? 안 드신대요? 그럼 아침 먹어라. 그러면 아니 왜 다이어트를 하는데 더 먹으라고 하냐? 이런 경우를 제일 많이 겪는 게 학원 강사분들. 바쁜 스케줄에 말만 해야 하고 서리 써야 되고 자꾸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아침 건너뛰고 갔다가 뭐 중간에 한 끼 정도만 먹고 또 저녁 돼서 또 끝나거나 피곤해서 한 끼 먹어요. 그리고는 뚱뚱해져서 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회원님 더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데 어떻게 더 하냐? 아니 그럼 여기서 더 뺄 게 어디 있어? 네? 우리가 빼야 되는 건 15kg인데 그 한 끼에서 더 뺄 게 어디 있어요? 몸이랑 사람이랑 엄청 싸우는 거예요. 왜? 한 끼밖에 안 주니까 몸은 살라고 그 한 끼 들어오는 걸 최대한 지방으로 부풀려 놓고 사람은 얘가 자꾸 찌니까 더 줄이는 거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몸의 시스템이 완전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이면 사실 먹는 총량은 많아지죠. 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처음에 한 10일 동안은 오히려 체중이 찌겠어요 안 찌겠어요? 찌겠죠. 찌죠. 근데 그게 일반인이 아무런 피드백 없이 지나간다고 하면 쫄려요 안 쫄려요? 쫄리죠. 그럼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럼 또 그대로야. 근데 이제는 어차피 지금 한 끼 먹는데 이 한 끼도 안 먹을 수도 없어. 그렇게 되니까 그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 이게 1200을 먹는 사람한테 1200을 활동하는 사람한테 400, 400, 400을 꾸준히 먹이잖아요. 그럼 몸은 굉장히 윤택해져요. 어떤 의미냐고 하면 자,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다 쓰는 놈이야.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다 쓰는 놈이야. 어차피 저축하는 건 똑같아. 그렇죠. 하지만 누가 더 간지나요? 1000만. 그렇죠. 똑같아요. 저는 현님들한테 말해요.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라고. 스태미너도 더 좋아지고 스트렝스도 좋아지고 머슬도 더 볼륨업이 되고. 근데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적게 먹고 와가지고 운동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죠. 네, 막 이래가지고 와요.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형님 운동할까요? 막 이래요. 운동을 어떻게 내가 세게 시켜? 그럼 나도 운동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저도 회원님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려고 식사 시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다이어트 한다고 오신 분들한테 바로 단백질이 중요하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무조건 제일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간단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냥 이런 분들한테는 아침에는 바나나 그러니까 점심에 그 식사 네네. 저녁에는 바나나 이렇게만 끝내요.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안 먹는 사람들은 네, 안 먹는 그래도 먹여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어차피 먹었으니까 그러면 몸이 어떻게 기억하냐면 저녁 먹었잖아요. 근데 내가 아침에도 바나나 먹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바나나를 다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움직이는 이 활동량에 맞춰서 바나나를 갈면서 이렇게 움직여. 근데 내일 아침에 바나나 안 먹어주는 애다. 이 바나나 가는 움직임을 하는데 이 바나나를 안 갈고 엄청 아끼는 거야. 지방으로 만들어서 늦게 타게끔 계속 만들고. 왜냐하면 그쵸. 내일 아침까지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먹느냐 규칙적으로 먹지 않느냐에서 어떤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100칼로리 먹고 점심 전에 100칼로리 먹어서 점심 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러고 있다가 또 뒤에 갑자기 배고파서 한꺼번에 600칼로리, 그럼 700칼로리 먹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녁은 또 안 먹어도 또 괜찮다가 또 저녁 좀 지나니까 또 갑자기 배고파서 또 500칼로리 먹었어. 이것도 1200이에요. 네네네.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아침에 일하면 무조건 400, 점심 때 400, 오후에 400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고 하면 불규칙한 친구는 몸이 언제 밥을 넣어줄지 몰라서 넣어주는 거 항상 그냥 아, 지방으로 축적해 놓은 그죠? 거야. 얘는 오래 가는 거니까. 근데 일정하게 넣어주는 애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확실한 돈을 나한테 주는 거니까 내가 오늘 돈을 더 많이 써야 돼. 근데 내일 아침에 돈을 줄 게가 있어. 또는 저녁에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되면 점심 때 좀 적게 쓰고 저녁에 많이 써도 돼. 네. 이거 조율 가능해요. 몸도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불규칙한 사람은 많이 써놓고도 안 먹는 날도 있고 별로 안 써놓고도 갑자기 먹는 날도 있고 그렇겠죠. 하니까 몸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일정하게 먹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 시스템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먼저 먹여놓고 두 번째는 이제 먹는 양의 조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양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확보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먹은 것만큼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안 되겠죠. 하지만 안 먹이고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못 쓰겠지만 일단 먹여놔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먹여놓고 이만큼 활동량 시켰다가 내가 점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너지 타는 거 내가 먹은 거 다 쳐낼 수가 있으니까 살이 안 찌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서 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가 시작이 돼요. 그럼 자전거 탈 때도 좀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에너지를 섭취를 하는 게 사실은 완전 공복에서는 적당한 양의 심박수를 설정을 해서 타는 게 내가 너무 긴 거리를 가는데 그러면 긴 거리에 대한 에너지를 먹어줘야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안 먹은 상태로 길게 가버리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지방으로 축적을 시켜가지고 그죠.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냥 먹는 게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마르신 분들은 좀 키 마르는데 네. 어느 정도 덩치가 있으신 분들이 정상이 되신 분들 빼고 조금 적당히 덩치가 있던 사람들이 다이어트로 그냥 오히려 살 빼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자전거로 쉽게 잘 안 빠져요. 뭔가 그러니까. 자전거 운동량은 완전 스킨 엄청 얇게 되고 완전 빼짝 마를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타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타고난 체질도 좀 차이가 그쵸,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간략한 상식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뚱뚱하신 분들이랑 마르신 분들이랑 다이어트 할 때 느껴지는 데미지가 달라요. 왜냐하면 뚱뚱하신 분들은 몸에 지방세포 자체를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딱 봤을 때 미관상 지방세포가 10개 있는 사람이 이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네. 우리가 봤을 때 몸 좀 좋은 애들 있잖아요. 네. 걔는 한 12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약간만 움직이면 2개만 빼면 되게 간지나는 몸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좀 뚱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20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럼 걔네는 멋진 몸으로 가려면 10개를 빼야 돼요. 되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끔씩 헬스를 전혀 모르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야 너가 이렇게 해서 야 그것도 못 참아라고 되게 쉽게 던질 수가 있는 게 사실은 데미지가 달라요. 그 사람은 겨우 이제 좋은 몸 하기 위해서 10을 뺐는데 이제 10인데 그럼 10이 있는 사람은 지방을 2까지를 빼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시합 나갈 때 이렇게까지 가면 그 정도 힘듦이 그 사람들은 겨우 몸 좋은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식스팩에 좋은 몸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쵸. 가까이 도달한 사람은 요것만 노력해도 쉽게 도달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거 계속 유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바디빌더들도 시즌과 반시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모델들도 역시 일이 주어졌을 때 다이어트를 더 하곤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노력의 절반도 안 한 채로 그런 더 몸을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노력의 절반을 한 채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상이 더 높으니까 빨리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내가 이렇게 요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라고 차라리 인정을 하면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차이 나는 걸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올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올인 한번 하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다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거에 대한 설정도 잘 해야 되는 거고 자전거로 살 뺄 때도 역시 자전거 타는 거리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거리와 먹는 거 무조건 굶고 타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 저도 이제 시합 때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동호회 같은 게 30km 안에 거만 조절을 해요. 많이 타도 1시간이 좀 넘지를 않아요.
그거 하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탄수화물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탄수화물 먹고.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해요. 단백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맞아. 말씀 안 드려도 항상 제가 시간 맞춰서 먹는 거니까 왜냐면 단백질을 소비를 하질 않아요. 잘. 탄수화물 이만큼 소비하는데 지방을 요만큼 소비하고 또 단백질을 요만큼 소비하고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타는데 단백질은 되게 느리게 타요. 효율이 되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근손실 같은 것도 많이 오지 않나요? 근손실. 그죠? 자전거를 근손실 타다가 하면 첫 저같이 번째가 헬스를 하시는 분, 네. 헬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전거가 근손실이 많이 올 것 같다. 그죠? 그 누이도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이상 하죠. 이거 많다는 얘기네요, 실제적으로. 네네네. 실질적으로 너무 투무치죠. 운동 강도가. 그렇죠. 먹는 건 1시간밖에 안 먹어놓고 3시간 타고. 그러면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장거리